삼성생명 2025년 1분기 실적을 현금 흐름 분석과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것을 제가 분석 능력이라기보다는 분석 실습을 해본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의 어떤 성격으로 해보겠습니다. 보험 수익은 7.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6%가 증가했습니다. 두퐁T 회전율은 0.1회전이고 PBR은 0.96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이익 배당과 기타 포괄손익 갭 오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분식회계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주 확정하기는 좀 어렵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생명에 관한 뉴스로 회계발 폭풍, 삼성생명 이익 수조 줄어든다는 제목으로 심우일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6월 24일 오후 9시 2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보험금융 분야에 일천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어내는데 다 이해가 하기 어려워서 도전을 해본 겁니다. 유배당 계약자 산정 시 예외사항으로 간주. 삼성생명 화재지분 15%에도 지분법 미적용. 전문가 지분 매각 스케줄 공시해야 할 수도. 이 전문가가 뭔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생명이 금산분리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팔면서 장기간에 걸쳐 순이익이 많게는 수조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수조 원대. 삼성생명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주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분할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 부채로 간주해 보험계약 마진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 마진이라는 것도 저는 잘 모릅니다. CSM은 미래 이익을 뜻하는데 CSM이 줄어들면 현재의 이익 규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0년 유가증권 시장 상장 당시 유배당 보험 가입자 몫으로 계약자 지분 조정 계정을 만든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 계약자 지분 조정 계정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재무상태표에 나오냐면 나오진 않아요. 이는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유배당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계약자 지분 조정 계정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 들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는 점이다. 삼생명 측은 2월 삼성전자 주식 2,33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새 국제회계 기준 IFRS 17, 아마 이게 1117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일은 다 똑같으니까 생략하는 것 같고요. 시행에도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계획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자 지분 조정액을 단순 부채로 처리해 왔는데 실제로 주식 일부를 매각한 만큼 IFRS 17에 따라 부채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예외적인 상황을 적용받아 왔는데 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뭔 말인지 저도 소리내어 읽어봐야, 우리가 모를 때는 소리내어 읽어보는 식으로 자꾸 해볼 습관을 저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보험금융 분야에 저는 일천하지만은 결국 편법 분식회계했다는 의미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네요. 삼성생명의 경우 새 회계 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계약자 지분 조정으로 잡은 유배당 보험자
보험 계약자 몫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해야 부담이 컸다. 자본으로 유배당 보험이니까 그걸 자본으로 해야 된다. IFRS 17에서는 보험 부채를 기본적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할 현금 흐름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채면 부채지 여기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 2월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삼성생명 입장에서도 계약자 지분 조정 회계 처리를 받고 향후 삼성전자 예상 매각액을 추정해 최선 추정 부채 BEL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뭔 말인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도 변수다.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 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것이 뼈대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20조 원은 팔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에서는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없는 만큼 그대로 계약자 지분 조정 회계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삼성생명 관계자는 2022년 금융감독원에서 현재와 같이 부채 항목에서 계약자 지분 조정 회계 처리를 하라고 지침을 준 것이다. 금감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뭔 말이냐 이렇게 또 항의를 하는 것 같네요. 이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삼성전자 2024년 말 5% 이상 주주 내역을 보면은 삼성생명보험이 최대 주주 8.6%인데 특별 계정 포함이라고 전에도 보긴 봤는데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계약자 지분 조정 계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연금공단이 7.25%고요. 요게 2019년 기준으로 브렉락 펀드가 5.03%, 삼성물산이 5%, 외국인이 48점 몇 프로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표기된 삼성생명 특별계정 포함이 계약자 지분 조정 계정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걸 빼면은 최대 주주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외국 자본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이지만은 외국 자본들은 우리는 경영권 장악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익 배당의 목적이 있고 투자 목적만 할 뿐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48점 몇 프로면은 우리 시중 금융권들은 기업은행 빼놓고 뭐 50%, 70%이 정도 선으로 다 외국 자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 한국 시중은행을 외국 자본이 지배한다, 먹었다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글로벌 금융 자본들은 간접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레터 한 장을 딱 보내면서 이익 배당이 왜 이렇게 작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익 배당을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 거고. 그리고 경영진들은 삼성생명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그룹에 대해서 경영권 취득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전문 경영인으로 나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삼성물산의 삼성물산을 봐야 그때 가서 이재용 씨 지분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진 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3대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약간 사이드로 빠지는 얘기지만은 국가 정부에서 더더욱 이번에 이 재정부에서 삼성전자를 외국인에 팔아먹으려고 이런 짓들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 생각도 언뜻 이거 뭐 소설입니다만은 그렇게
그러니까 추정과 추론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정도면은 그거는 뭐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좀 서론은 길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제가 분석 내용을 좀 소개해보고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뭐 우습게 볼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좀 접근해보자 이거죠. 일반적으로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관계 및 종속기업 투자로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22조뿐이 안 되냐?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안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삼성 화재도 여기에 안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그 보험회사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하지 않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그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전체 자산 합계는 281조네요. 그리고 부채 보면은 보험계약 부채가 지금 아까 얘기한 계약자 지분 그 조정 계정인가 거기가 이 계약 보험계약 부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 차입 부채라는 게 이제 이재 부채인데 600억 원 최초로 생겼습니다. 뭐 돈이 그렇게 딸리지도 않는데 왜 그랬을까? 그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자본금 1천억 가지고 시작한 회사가 지금 그 자본 총계는 23조 9천억 원이 되겠네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보험계약 부채로 잡혀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삼성전자 지분 투자의 돈이 보험계약자들로부터 들어왔다고 해도 일단 들어오면 회사 돈 아니냐. 그 돈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관계 및 종속기업 계정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건데 왜 그 돈의 근원이 보험계약자들한테 들어왔으니 그거를 자산으로 잡기는 좀 그러니까 일부러 부채화 해가지고 좀 흐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부채도 있었는데 캐시버퍼 그 전체 영업비용의 현금성 자산은 92.7% 전년보다 이제 36.8%가 감소했습니다만은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조 9,855억 원. 이 정도면은 아주 현금 수준은 안정적인 수준이 되겠죠. 50% 이상이면은 꽤 널널하게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보통 제가 제조업 수급 분석을 할 때는 영업이익까지만 하는데 먼저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원 손익계산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보험 서비스 수익과 투자 서비스 수익을 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 부문으로. 그런데 저는 삼성생명이 보험회사니까 보험만 영업으로 보고 투자 서비스 수익은 영업 외로 저는 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총 총괄 손익은 마이너스 4,594억 원인데 당기순이익까지는 7천억 이익이었다가 포괄 손익이 1조 1,631억 원이 적자가 나가지고 최종 총포괄 손익은 4,594억 원이 적자로 되어 있는 것을 좌측에 제가 그 제조 분석하는 틀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바꾸면은 다른 그 알고리즘이 또 흐트러져서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보험 영업이익이 2,778억 원인데 아까 그 투자 서비스 수익이 뭐 4조 원대만 있지만은 또 서비스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투자 서비스 손익은 1,990억, 영업의 손익이 3,315억 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금 운용 및 투자 이런 등등으로 돈을 번 거죠. 그래가지고 8천억 원대 그 세전 이익이 있는데 세금 빼고 7,037억 원이 이익이 났다. 그런데 기타 포괄 손익을 빼면은 적자로 4,594억 원 적자가 나온다. 이렇게 일단 손익계산서를 해보고요. 구두로 요거는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은행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그 정리를 했어요. 매출은 매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뭘로 보자면은 저는 이자 수익, 은행은 돈놀이 하는 데 아니냐. 예대 마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걸 영업으로 보고, 은행도 보험회사도 요즘 방카슈랑스인가 뭐 보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영업의 부분으로 은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루포트 회계로 표현해 보면은 매출을 그러니까 수익에 순수하게 변동하는 비용이 뭐냐 찾아보면은 예상 발생 보험금 및 보험 서비스 비용 요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1조 6,732억 원. 보험 수익에서 그걸 빼면은 이게 이제 스루포트로 이제 보는 거죠. 7,465억 원. 현장 운영 경비 다른 모든 비용은 이 4,686억 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판매 관리비 뭐 이런 제조업에서 하는 그런 계정 과목은 없어요. 이 나누기 5위 생산성으로 보자면은 0.13, 13%가 하락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뭐 차이가 없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험 서비스 수익 내역을 한번 참고적으로 봤습니다. 뭔 것으로 돈을 버느냐. 이 예상 발생 보험 및 보험 서비스 비용 1조 6,728억 원 뭐 쭉 해가지고 이 보험 서비스 쪽에서 2조 3,840억 원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출제 보험금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요. 그런 등등에 합쳐서 2조 4,197억 원이 수익 내역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거를 보험 서비스만 영업으로 봤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 를 여기다가 프로 매긴 겁니다. 실제 발생 보험금 및 보험 서비스 비용 1조 6,732억 원 요거부터 해가지고 일반 보험 소개가 2조 원대, 그 다음에 이제 예상 출제 보험금 및 보험 서비스 비용 등등 해가지고 출제 보험 쪽의 소개는 559억 원, 기타 사업 비용 해가지고 보험 서비스 비용의 금액이 2조 1,419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좌측에 비성분 분석 틀에다가 좀 갖다 맞췄습니다. 어쨌든 보험 서비스 전체 비용 합계가 2조 1,419억 원.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제조업으로 치면은 매출원가 그거겠죠. 판매가 리비는 없고요. 거기에서 보험 서비스 변동비를 뺀 게 이제 운영 경비면서 제조업으로 치면은 가공비가 되겠는데 4,686억 원, 22%, 3% 상승했습니다. 이게 생산재료비라고 그냥 용어였는데 이게 TVC 여기 변동비 해당하는 거 78%, 3%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변동비 하락 2차 추론을 했다. 변동비가 이런 보험 서비스 비용에서 실제 발생 보험금 이것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991억 원 나갔는데 보험회사 직원들이 번복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너스 제외로 했을 때 인원수는 2024년 말인데 7,6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너스까지 하면 뭐 1억 원 정도는 넘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어떤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수익자들이 뭐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 게 보험업계이긴 하죠. 영향평가지표 수르폿 기준으로는 굳이 갖다 붙인다면은 T회전율이라고 두평 T회전율이요. 1.2% 상승했고 수르폿율 2.23% 상승했습니다. 생산성은 반대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서비스업에서는 저는 두평 ROI를 경영평가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 투자 회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주 입장에서 내가 돈을 100원 냈다면 너 돈 얼마 버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1.2%입니다. 그것은 또 검증하는 방법이 영업이익률을 P로 했고 프로핏 T 회전율이 왜 T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두 가지를 합친 ROI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ROI를 검증하는 산식으로 이렇게 두퐁 ROI와 그다음에 T 회전율 요거로 좀 상징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영평가 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 0.0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금 재무지표로 분석을 해보면은 아트만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현금 흐름 쪽 이 정도는 실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이해를 쭉 하고 있고 최근 스루프 분석에는 이것은 거의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은 요거는 좀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것은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인데 여기 쭉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나오는 과정을 제가 썼어요. EBIT 빼놓고. 그러면은 이게 9,033억 원이 세후 현금 순손실이다. 9천억 원이. 검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검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의 투하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3.8%가 낮다. 두 번째로 하는 게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얼마냐? 3,100억 원이다. 최종 파이널 언더머니 들어온 돈은 얼마냐? 697억 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6,90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투하자본 대비 종속기업 관계기 비율은 92.3%로 되어 있네요.
삼성전자 지분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느냐가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외에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자 잉여현금 흐름 533억 7,500만 원. 돈을 마이너스면은 삼성생명에 돈을 넣었다는 얘기죠.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나간 게 선이자를 뗐는지 모르지만은 아까 그 장부상엔 600억인데 530억이니까 67억 원을 벌써 선이자로 뗀 것 같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6,935억 원인데 ROE로 보면은 2.9% 그러니까 0.3% 상승을 인상을 시켜서 배당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회사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인데 이것도 검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금액을 주주잉여 현금 흐름을 저는 자본변동표에서 꼭 확인을 합니다. 자동변동표의 연차 배당은 마이너스 8,08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금 흐름표 아트만 알고리즘에 의한 거는 6,935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1,145억 원의 갭이 있고 이것이 오류가 나왔습니다. 이 제조업을 하면서 이렇게 틀린 경우 제가 분석을 잘못했을 때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거는 아무리 두들겨 봐도 내가 계산한 게 맞는데 그러면은 1,145억 원은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변동표 연차 배당액과 FC, FE, 프리캐시 포 이쿼티 해가지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는데 그 갭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생명 분석에 한마디로 틀리면 분식회계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가래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이 밝혀라.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본변동표에 기타 포괄손익내역이 있습니다. 다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1조 485억 원인데 손익계산서의 합계액을 다 하면은 1조 1,631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디서 차이 나느냐? 여기에 기타 포괄 보험 금융 손익, 기타 포괄 재보험 금융 손익,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평가 손익, 그 다음에 순확정급여 부채 재측정 요소 이런 금액은 다 맞아요. 근데 틀려지는 데가 어디냐?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채무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손익계산서에 돼 있고 자본변동표에는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익으로 이게 그 다음에 크게 틀리는 데가 이런 게 또 있죠.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분 증권 평가 손익 자본변동표에는 없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또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중간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합계액 여기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갭이 1,145억 8,10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 외부에서 모르면은 이거 불식회계 했느냐. 이익 배당을 8천억을 했다고 하면서 실제 계산해 보면은 6천 몇백억 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1,145억 현금을 어디다 헤쳐먹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좀 무식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취조할 때는 그 금융권 검사가 취조할 때 뭐 이런 거 알고 하겠습니까?
이 금융감독원장이 옛날 검사 출신인데 그 금융권 검사였다고 그러죠. 이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금융감독원장도 좀 괜히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물갈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2022년도에 금감원에서 내린 지침대로 했다니까 지금 현 정부는 무슨 개똥 같은 이런 니들이 뭐 정권 잡고서 삼성생명 봐주기로 한 거냐? 이래가지고 지금 실실 공격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이제 제가 소설을 써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가지고 연말 매출 9조 6,790억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그 변동비관 가지고도 그 정도 그 계획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연간 9조 6,790억, 9조 6,790억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는 이익이 1조 원대를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평 T 회전율이 0.4회전이 예상이 되는데 0.44회전 해보자. 그러면은 이제 10조 원대로 올라가가지고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대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희망찬 그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2만 8,500원으로 연초보다 35,900원 상승했고요. PBR은 0.96으로서 아직 일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은 삼성물산이 19.34%를 가지고 있고 이재용 씨가 10.44%, 국민연금공단이 7%, 이마트가 또 들어와 있네요. 이부진 씨가 들어와 있고 외국인은 뭐 굵직한 데는 다 들어와 있네요. 21.92%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